중요하고 긴급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최장기간 공석으로 기록된 주한 미국 대사 자리가 2주면 채워지는데요. 필립 골드버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다음 달 10일 한국에 오는 거죠. 그런데 부인이 없습니다. 대신 동성 파트너가 같이 온다고 합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힌 커밍아웃 외교관입니다. 통상 배우자를 포함해서 가족과 함께하는 국무부 취임 선서도 혼자 했죠. 그런데 이런 인물이 왜 한국에 오냐는 거예요. 그 배경은 뭐냐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온 건 아니라는 거죠. 골드버그 대사를 보내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도 사실상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7일이죠. 한국을 방한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아주 짧은 일정이었는데요. 따로 시간을 내서 소위 국내 성소수자들을 만났습니다. 작정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가 작정하고 한 트랜스젠더 방송인 하리수 씨와 함께 이른바 성소수자들을 지지한다는 의미의 무지개 깃발을 미국 대사 또 있습니다. 지난 3월이죠. 미국을 대표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미국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의 남편 더글러스 에모프 변호사가 참석을 했는데요. 이 에모프 변호사 취임식 뒤에 광장시장 구경에 나섰습니다. 근데 그가 택한 서울 여행 가이드 동성애자 방송인 홍석천 씨죠. 이 더글러스 에모프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부인과 함께 퀴어 축제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 미국에서 LGBTQ를 밀어붙이고 이거 좀 대단하죠. 홍석천, 하리수 씨에 이어서 동성애자 대사. 바이든의 동성애자 대사 임명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상징적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바이든은 동성 결혼 주례 등 동성애 문제의 선구적 역할을 해왔죠. 미국에서 특별히 하는 정책들이 없지만 이 동성애 정책과 낙태 정책만큼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이는 먹었는데 저런단 말이죠. 사상과 이념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미국 대선 당시에 바이든 캠페인의 웹사이트, 선거 캠페인의 공식적인 웨브사이트에 이런 계획들이 올랐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미국과 전 세계에서 LGBTQ 플러스 평등을 발전시키기 위한 바이든 계획, 이른바 바이든 플랜이라고 하는데요. 제목부터가 참 특이하죠.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즉 바이든의 세계 전략입니다. 이 문서는 소위 평등법, Equality Act, 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 세계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차별금지법 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밀어붙이려고 하는 짓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평등법은 LGBTQ 플러스 미국인을 위한 법에 따라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의 수단이다라고 말입니다. 바이든은 또 이 문서에서 LGBTQ 플러스 가정을 차별하는 입양 및 위탁보호기관에 대한 연방기금 지원을 금지한다고 해놨습니다. 즉 동성애 양성의 커플이 자유롭게 입양을 하고 이걸 반대하는 기관에는 오히려 지원을 끊겠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 아빠 남자 엄마 가정이 입양된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아성애 커플이 입양한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국가 차원에서 장려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이 하는 일이 이런 것들입니다. 바이든은 특히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성별 정체성에 해당하는 욕실 라커룸 샤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지금 이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난리예요. 특히나 좌파들이 많다고 하는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더 난리입니다.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들이, 이 초중고 대학생들이 말이죠. 여자 욕실 라커룸 샤워를 같이 하겠다고 들어보는 거예요. 이런 계획을 바이든이 밝혔어요. 이 사실상 혁명 공약이죠. 폭력 혁명이 아니라 성혁명 공약입니다. 이 중에서도 한국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외교 정책입니다. 정신이 아찔해지는 내용들인데요. 바이든은 소위 LGBT 행동주의를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계속 선언해 왔습니다. LGBT 행동주의, 행동하겠다는 겁니다. 말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전 세계적인 LGBTQ 플러스 권리 확대를 위해 새로운 기구와 직책을 만들어 개입하고 이걸 위해 전쟁하겠다고 말입니다. 인게이지먼트, 개입하고 전쟁, 컴뱃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이게 진짜인지 여러 번 문서를 읽어봤는데요.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이든이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기도 하죠. 바이든은 또 국무부가 이런 문제를 앞장서고 있는데요. LGBTQ 플러스 인권 특사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외교적 압박을 하겠다는 계획도 있어요. 실제로 바이든이 취임 5개월 뒤에 제시카 스턴이라고 동성애자 단체 대표죠. 인권 특사에 임명을 했죠.
또 미국 대외 원조 실시 기관인 국제개발자 USAID의 국제 LGBTQ 플러스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특별 코디네이터라는 직책을 신설한다고 하고 이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즉 지원을 할 때 해외 약소국들의 지원을 할 때 LGBTQ 플러스 정책을 받아들여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예 공식 대사를 동성애자를 임명을 하고 한국의 분위기를 넣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더욱 연해지고 있는 거죠. 여름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을 이 민족교회가 담당할 수 있도록 거룩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의 공산전체주의, 중국의 공산전체주의, 아예 교회를 멸절시키려 하는 이 어둠과 흑암에 맞서서 한미동맹은 지금으로서는 불가피합니다. 근데 한미동맹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젠더라는 흐름을, 이 동성애 젠더라는 흐름을 슬슬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바이든 정부가 하고 있는 게 이런 일들입니다. 이런 사악한 계획들이 무력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로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신임 주한 미국 대사 임명을 통해 한국의 동성애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이 가증한 바이든 정부의 전략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모든 가증한 전략들이 무력화되게 하옵소서. 무효화되게 하옵소서. 엑소더 7장 10절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다음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한국 교회를 달려하던 하만의 장때 바이든의 세계 전략이 달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가증한 전략들이 무효화되고 무력화되고 어리석게 되어 한국 교회가 아니라 그 가증한 전략들이 하만의 장때에 걸리게 하옵소서. 아싸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서의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주님께서 다스리시오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서의 사람이 없음을 믿습니다. 바이든의 이 어리석은 계략들이 무력화되고 무효화되고 어리석게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치리하여 주시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가증한 전략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완전히 깨어져 거리의 진흙처럼 없어질지어다. 바람이나 일으켜처럼 날아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 이 더러운 계획들이 깨어질지어다.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어 이 민족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회하고 나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보존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우상의 질이 평화적으로 무너뜨리고 저 땅에 성전을 세워 살려낸 자들과 함께 만주와 연회주로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교회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청년들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